일단 제가 지금부터 이 발표 내내 매시브 액티베이션 가지고 연구를 낼 건데 이게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그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퀀타이제이션을 하다 보면 이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데 써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를 하고 나온 중간 아웃풋. 이 아웃풋 피처 맵을 우린 지금부터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피처 맵에서 액티베이션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온 이 피처 맵에서 좀 유난히 주변부에 있는 다른 값들보다 큰 이상치가 발견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매시브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페이퍼예요. 간단한 정의는 한 이 정도면은 대충 지금부터 듣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엄밀한 정의는 뒤에 내용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은 정말 정말 제가 기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연구하냐 일단 신기하거든요. 이 왜 신기한지를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이 발표하는 내내 쭉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의 존재가 아무튼 저는 최종적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싶은데 이 퀀타이제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빛 레인지를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레인지를 줄이려고 하면은 이 값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분포로 조밀하게 모여 있는 게 좋아. 좀 모여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여 있지 않고 쟤 혼자 저기 멀리 튀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 쟤를 그냥 아무렇게나 클리핑하려 그러면은 모델 성능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얘 없었으면 좋겠는데 얘 대체 뭐길래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래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 페이퍼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페이퍼 하나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 앞에 얘가 레퍼하고 있는 페이퍼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해서 저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할 건데 저 Vision Transformers Needs Registers라고 하는 페이퍼는 올해 4월인가 5월 달에 그 준호 오빠랑 가민 언니가 한번 세미나에서 리뷰했던 거여서 현호 오빠가 간단하게 리캡을 해줄 거고요. 두 번째 페이퍼는 이제 Efficient AI 쪽에서 꽤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송한 교수님 랩실에서 나온 페이퍼이고 알클레어 2024에 나왔었고요. 저것도 현우 오빠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침내 마지막에 매시브 액티비션 본 페이퍼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현진이가 잘 설명을 했지만 애초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량에서 원하는 것은 아웃라이어를 줄이는 겁니다. 아웃라이어를 줄여야 레인지를 줄일 수 있고 레인지를 줄여야 프리시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들의 그런 양상을 보고 그것이 왜 발생을 하고 그걸 어떻게 없애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두 개의 논문은 각각 VAT와 그리고 LLM에서 각각 아웃라이어가 어떻게 생성되고 그 생성되는 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어서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처음으로 설명드릴 이 논문은 그 비전 트랜스포머스 with Register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 포커싱 하는 것은, 포커싱 하는 문제는 이렇게 앞에 보이는 그런 그림처럼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이 인풋에 어텐션 맵을 찍었을 때, 인풋에 들어가 있는 어떤 오브젝트나 중간에 있는 뭐 주인공? 그런 것들의 어텐션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옆에 가생이에 있는 그런 배경들의 좀 리던턴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웃라이어들이 생김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레지스터를 넣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확인해 보면 그 VAT를 학습을 할 때 그 레이어가 후 레이어에 가면 갈수록 아웃라이어들이 확연하게 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점점 이터레이션에 들어갈수록 점점 아웃라이어들이 더 극명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모델보다는 큰 모델에서 아웃라이어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들의 특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이 아웃라이어들이 그래서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를 이 논문에서는 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는 즉 그냥 보통의 그냥 패치들 그리고 아웃라이어가 발생한 패치들 간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를 규명한 그런 논문인데요. 그런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 노멀 패치, 즉 아웃라이어가 발생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패치들에 대해서 보신다면 주변에 있는 패치들과의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보통의 패치들이 아니라 그 아웃라이어들이 있는 그런 패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변의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황색 그 그래프를 보신다면 모두 다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높은, 그러니까 즉 주변 패치들과의 시뮬러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패치들의 아웃라이어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그 피처들, 그러니까 얼굴을 치면 눈, 코, 입 이런 피처들이 해당하는 그런 것들은 주변 패치들하고 그런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왜냐하면 하이 프리퀀시 정보들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근데 막 배경과 같이 뭐 하얀색 바탕이나 뭐 하늘 그런 부분들은 주변 패치들과의 차이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리던던트한 부분들에서 아웃라이어들이 많이 나타남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저 오른쪽에서는 그런 그 아웃라이어들의 특성에 대해서 규명을 한 건데요. 그 보통의 패치와 아웃라이어들이 발생한 패치들을 각각 클래시피케이션 아니 뭐 포지션 프리딕션과 리컨스트럭션 부분에서 각각 그 학습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인 패치들에서는 뭐 그냥 그 애큐러시가 이 정도가 나오는데 아웃라이어들을 이용해서 그 학습을 하는 부분들은 포지션 프리딕션이나 리컨스트럭션 부분에서 성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어요. 이 뜻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요. 그 패치들 중에서 보통의 패치들보다 아웃라이어 패치들이 훨씬 더 로컬한 정보들을 다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웃라이어들은 뭐 하는 애들일까요?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아웃라이어들은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다는 그 다고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에 맞는 근거를 내세운 그런 표이고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그냥 보통 토큰과 아웃라이어들이 들어있는 토큰을 가지고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썼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그냥 패치들하고 아웃라이어 패치를 봤을 때 아웃라이어를 사용해서 학습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더 성능이 더 높게 나옴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이미지에 대한 글로벌한 특성을 하나의 아웃라이어에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큰 LLM들에서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아니, 큰 그 VLT에서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이런 그 리던던한 토큰에 그냥 전부 정보를 그냥 함축해 넣는다는 것을 여기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거기다 넣어야 되냐? 라고 하면 어떤 토큰들에 넣을 때, 예를 들어서 좀 그 로컬리 중요한 토큰이라고 있고, 로컬리 중요하지 않은 토큰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막 그 메모를 할 때, 책에 메모를 할 때 글씨가 많이 적힌 부분 말고 좀 귀퉁이에다가 이제 저희가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도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 중요한 정보들 담겨 있는 토큰들보다 좀 리던던트한 부분에 그런 인포메이션을 저장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VIT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뭐 아까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능이 오히려 증가를 했을 텐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그 이미지의 어텐션 맵을 찍었을 때 아웃라이어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이미지의 시멘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생성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공간,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레지스터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글로벌한 정보들을 따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이미지 인풋 패치들이 쭉 들어갈 텐데 그냥 이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학습 가능한 레지스터 토큰을 몇 개를 더 추가해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로 봤을 때, 이 이미지로 봤을 때는 가장 필요 없는 이런 토큰들의 원래는 아웃라이어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들이 여기에 생기지 않고 레지스터 토큰에 생기고 학습 과정에 생기고 이것을 학습이 끝난 다음에 이 레지스터 토큰을 결과적으로 버리면 아웃풋에 대해서 굉장히 어텐션 맵이 예쁘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뭐 다이노나 뭐 오픈플립이나 이런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보면 레지스터를 썼을 때, 즉 레지스터 토큰을 같이 붙여서 학습했을 때 이런 그 아웃라이어들이 많이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레지스터를 넣었을 때와 뭐 한 개, 두 개, 네 개, 여덟 개, 16개로 레지스터를 늘려서 학습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 레지스터가 없을 때는 확연히 어테이션 맵이 잘 안 찍히고 늘렸을 때도 굉장히 어테이션 맵이 잘 찍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그 좀 돌아온 것 같은데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그 전체적으로 그 어텐션 맵에 있는 아웃라이어들이 왜 생기냐고 하면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을 어딘가에 짱박아 놔야 되는데 그것을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리던던트한 부분에 그 모두 다 저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텐션 맵에서 보면 예쁘게 나오지 않고 굉장히 그 안 좋게
그러니까 좀 그 시멘틱 부분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어텐션 맥에 찍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학습 가능한 레지스트 토큰을 아웃라이어들이 거기에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은 그 어텐션 싱크에 관한 논문인데요. 이것은 아까는 VAT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large language model, LLM들에 대해서 그 어텐션 싱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텐션 싱크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시퀀스 랭스가 있으면 그 시퀀스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이 그래프들이 이제 레이어마다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근데 레이어들이 진행하면 할수록 점점 어텐션 맵이 앞에 토큰에 집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는 이제 첫 번째 레이어나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뭐 그런 현상이 없지만 뒤로 갈수록 첫 번째 토큰에 점점 어텐션이 스코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어텐션 스코어가 한쪽에 모인다. 즉 저희가 뭐 그 화장실이나 뭐 부엌에 보면 싱크가 있잖아요. 물이 그쪽으로 다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의 곳에 어텐션 정보들이 다 거기로 몰린다라고 표현해서 여기 이런 현상을 어텐션 싱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하면 그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어텐션의 가장 큰 문제는 전반적인 그 앞에 있는 그런 토큰들을 다 이제 캐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어텐션을 쓸 때 이런 덴스 어텐션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굉장히 긴 다이얼로그나 도큐멘트 같이 엄청 긴 텍스트에 대해서는 앞에 캐싱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방법으로 최근에 있는 어떤 토큰들만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있는 토큰들을 못 보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싱되어 있는 그런 그 사이즈를 넘어가게 되면 모델의 콜랩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앞에 있는 이 토큰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 앞에 최근에 있는 이 토큰들만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면 그 맨 앞에 있는 이 토큰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운 가설은 그 첫 번째 토큰의 왜에만 왜 생길까에 대한 가설은 첫 번째 토큰이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가장 잘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토큰들이 들어올 때 0번째 토큰이 들어오고 이 토큰을 통해서 1번째 토큰을 예측하고 1번째 토큰이 들어왔을 때 이제 두 번째 토큰을 예측하고 앞에 있는 토큰들을 다 보고 세 번째 토큰을 예측하잖아요. 이 과정들이 모두 진행될 때마다 앞에 있는 0번째 토큰 모든 토큰들이 다 보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토큰들이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가장 다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텐션 스코어들이 0번째 토큰에 다 모인다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예측을 할 때 기본적으로 소프트맥스 오퍼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프로버빌리티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합이 다 1로 그냥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서로 봤을 때 정말 그 관계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사실 다 00000을 찍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 한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는 1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무조건 어텐션 스코어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가설에 의하면 다 보이는 그런 연관체 토큰에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어텐션 싱크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설이는 가설인데 이거를 그래서 실험적으로 어떻게 풀어냈냐라고 하면 왼쪽에 표를 보신다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요. 가장 그 첫 번째 행은 가장 최근에 1024개의 토큰을 보고 퍼플렉시티를 계산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행은 제일 최근에 4개의 토큰과 제일 앞에 있는 4개의 토큰과 최근에 있는 1020개의 토큰을 가지고 그 만들어낸 퍼플렉시티고 마지막 세 번째 행은 맨 앞에 있는 4개의 토큰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그 줄바꿈 그냥 토큰을 그냥 넣었을 때의 퍼플렉시티를 계산하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일단은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 앞에 있는 4개의 토큰을 활용을 했을 때 퍼플렉시티가 많이 낮아짐을 통해서 일단 앞에 4개의 토큰을 이용하는 것이 퍼플렉시티를 낮추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가장 앞에 있는 4개의 토큰이 실제로 시멘틱이 좋았기 때문에 퍼플렉시티가 낮아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두 번째 실험이 이제 그 줄바꿈 토큰을 그냥 앞에 네 개 토큰으로 대체를 했을 때 가장 의미가 없는 그런 토큰들을 넣었을 때 펄플렉스를 봤을 때 앞에 있는 토큰들의 시멘트가 아무 중요하지 않다. 그냥 네 개의 앞에 있는 토큰들의 모든 로테이션 스코어가 모여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뭐 부가적인 것인데 한 개의 토큰이 아니라 여러 개의 토큰이 앞에 있는 토큰에 그런 로테이션 스코어들이 모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을 할 때 맨 앞에 있는 초기의 4개의 어텐션 싱크를 담당하고 있는 토큰과 가장 최근에 있는 토큰들을 함께 사용해서 예측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앞에 그 어텐션 싱크에 해당하는 부분을 러너블하게 바꿨을 때 또 좀 그 펄플렉스티에서 낮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제일 앞에 있는 토큰 4개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아까 그 BIT 리드 레지스터에서 말한 것처럼 그 토큰들을 러너블하게 바꿔서 어떻게 보면 약간 피레침처럼 그 어텐션 스코어를 그 모을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다른 토큰들을 학습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면 싱크 토큰을 이용하지 않고 학습을 한 그런 어텐션 매핑이고 오른쪽은 싱크 토큰을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약간 피레침처럼 모든 어텐션 스코어를 따로 뺄 수 있는 그렇게 학습했을 경우 이제 그 앞단에 그 어텐션 싱크 형상이 일어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VIT와 LLM 그런 예시를 통해서 일단은 그 전체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아웃라이어가 생기고 아웃라이어는 그냥 노이즈가 아니라 어쨌든 어떤 그 정보들을 담았기 때문에 놈이 튀는 것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 그 피레치처럼 어떻게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다른 학습 가능한 토큰을 추가적으로 넣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할 것은 여기까지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이 레이어 10번에서 네. 왜 값이 다 음수인가요? 아, 여기 앞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한 스케일이 오른쪽에 스케일이 다 음수. 이쪽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소프트맥스 쪽을 보면 어쨌든 그 어텐션 시크가 앞쪽에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 정보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근데 그 여기서 학습 가능한 그런 어텐션 싱크를 넣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토큰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게 그 정보들이 안 쌓여서 그런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게 질문 맞으실까요? 근데 어텐션 그냥 소프트엑스 하니까 양수해야 될 생각보다 밀집도가 훨씬 많아. 생각이 흡수로 나오는 거는 아, 그러니까 그게 지수에 아마 붙어서 그러니까 2의 x이어서 이게 이게 들어가면 아마 양수로 나올 거거든요. 이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값이 아마 그 지수로 아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로 나올 것 같아요. 음. 어텐션 싱크에 해당한 토큰의 출력 있잖아요. 벡터라고 했나? 그 토큰의 인베딩. 걔네들은 다른 토큰의 인베딩과 뭔가 그 벡터의 특성이 많이 다른가요? 뭐 다른 벡터와의 다른 토큰 간의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든지 아니면 뭐 절대값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컨설팅한테 뭔가 얘들을 좀 특별하다든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그 어텐션 싱크를 발생하는 그런 토큰들의 놈 자체가 엄청 높게 나오는 건 맞아요. 놈 자체는 엄청 높게 나오는 건 맞고 그 벡터 특성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이 논문에서 분석을 하지는 딱히 않았던 것 같아서 네. 네, 뭐 다른 논문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논문에서 이런 이 어텐션 싱크 아니면 BIT에서도 이제 특정 토큰만 뭐 절대값이 큰 애들 있고 그러는데 원래 아까 레지스터라든지 네네. 걔네들은 뭔가 다른 토큰과 구별되는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퀀타이제이션 만약 한다면 얘들은 뭐 특별하게 다뤄줘야 된다거나 그런 혹시 게 그 있을까요? 잘 안 들려서 혹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아까 있나요? 그 레지스터 토큰도 아마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싱크 네네. 토큰이랑. 걔네들 뭐, 아까 퀀타이제이션 얘기했으니까 퀀타이제이션 할 때 뭔가 특별하게 다뤄줘야 된다든지, 얘는 다른 벡터들이랑 좀 다르니까, 뭔가 뭐 절대값이나 아니면 뭐 코사인 시뮬러스한 게 어떤 특성이 좀 많이 달라서 뭐 특별하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음, 볼륨 키웠어? 잘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스피커를 바꿔볼게요. 혹시, 정말 죄송한데, 혹시 한 번만 더 질문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아까 그 뭐냐, 레지스터 토큰이랑 싱크 토큰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레지스터 토큰들은 토큰이랑 뭔가, 싱크 토큰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토큰들은 뭔가 다른 토큰들이랑 좀 많이 달라서, 어, 예를 들어 뭐, 좀 벡터적인 특성이 좀 달라서 특별하게 다뤄야 된다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나요? 뭐, 아, 놈이 뭔가 그 그런 절대값이 많이 토큰들이, 다르니까, 그런 네, 이런 토큰들에다 뭔가 스페셜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냐라는 질문인가요? 뭔가, 네, 그냥 뭐 아, 특별하게 뭐 얘는 코사인 시밀러리가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뭐 절대값이 다른 모델들보다 엄청 크고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특별한 테크닉을 쓴다든지 그런 접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별다른 테크닉은 없는 걸로 기억하고, 그냥 네. 일반적인 토큰과 똑같은 역할을 가진 이제 그냥 학습 가능한 역할만 그냥 부여받은 그런 토큰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컨켓에서 같이 넣어줘가지고 학습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 그걸 좀 여기가 너무 약간 진짜 해봤더니 가더라. 예, 약간 그냥 왠지 시멘틱에 적응돼 가는 것 같으니까 시멘틱에 하나도 없는 애들을 넣으면 여기로 보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냥 진짜 나이브한 가설이고 해봤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결과에 그 뭔가 이미지, 그러니까 VIT 리드 레지스터에서 보면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레지스터를 같이 추가해 주잖아요. 이미지에 보면 뭐 사람 얼굴이라고 하면 뭐 얼굴 부분은 시멘틱이 많고 배경은 좀 적다고 해도 어쨌든 배경에는 시멘틱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레지스터는 아예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그쪽으로 다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VIT니지 렐리스터는 그런 케이스고 어텐션 싱크 같은 경우는 진짜 맨 앞에 다 모여있네? 그리고 우리 맨 앞에 하나 넣자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싱크 관련 논문에서도 뭐 포지셔널 인베딩을 넣어준다는 얘기도 맞다. 포지셔널 인베딩을 넣어준다는 얘기도 있긴 했었어요. 상유형 듣고 있나요? 네, 깜빡. 듣고 있어요. 네네. 연계에서 예찬 48일 진짜 그거에 대한 텍스트가 1000개고 1000단위고 그다음에 줄이하는 그래서 텍스트가 그냥 만들 수 있는 문장 같이 쓰는 거 알고 있는 다음에 앞에 선제 조건이 없으면 텍스트가 앞에 컴이나 텍스트가 나가는 학습하는 처음 들어가 네네. 그냥 앞에 벡터가 되게 되거든요. 네, 모아서 쓸 거 있으면 그 뒤에 만들 수 있는 문장 가지수가 내 입장에 적어지니까 텍스트가 나가니까 근데 펄플렉시티가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지금 얘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대표님 앞에 있는 네 개가 그냥 레귤레이션 해결했잖아요.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 앞에 뭐 디스크하고 뭐라고 뒤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 굉장히 적은데 네. 그걸 4개나 풀을 주면 가 4개가 되면 4개가 되면 이게 스피커에 페스티벌 만들 수 있다고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똑같으니까 천단위로 올라가면 그 네 개가 나머지 뒤에 있는 설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천천히.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보고 한번 시험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실험을 보면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러니까 유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갔을 때가 확 떨어지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 엄청 긴 문장인데 그냥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는 다 크다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정보가 더 하나가 들어가는 게 정보가 조금 더 많아지는데 성능이 확 드랍하는 거니까 원래 봤을 때는 가설이 보충이 되는 것 같아서. 아까 싱크가 그 절대값이 많이 차이 난다고 했는데 얼마나 차이 나나요? 혹시 그거는 아시나요? 그 토큰을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요. 아니, 아니. 그 토큰 벡터의 절대값 자체가 싱크와 다른 토큰 사이 값 차이가 클 것 같거든요. 네네. 네네. 네, 근데 그게 혹시 정확히 몇 배 정도 차이 나는지 제가 보여드릴 만한 거는 일단은 이 어텐션 맵에서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는, 여기서 그때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한 10배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노음 자체가. 알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이 싱크 토큰의 대부분의 정보가 들어가 있긴 한데, 싱크 토큰에 있는 애들의 벡터 공간, 싱크 토큰들이 들어있는 벡터 공간이랑 다른 토큰들이 있는 곳의 벡터 공간의 특성이 완전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 음, 이거 딱 퀀타이제이션 내용 설명할 거죠? 근데 뒤에 아마 컨테이네이션인데요. 네. 컨설테이션 내용은 없어요. 이 아, 그래요? 논문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아니, 이따가 뭐, 이 퀀타이제이션 같이 설명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 할 때 이렇게, 지금 얘가 절대값이 엄청 크잖아요. 만약에 그쵸, 그쵸? 퀀타이제이션을 한다면 이제 얘네들이 있는 벡터 공간은 따로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근데 내용입니다. 네, 그런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 접근입니다. 베트 공간을 따로 취급한다는 말이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좀 그 얘네들만 이제 다음에 한번 네, 이걸로 면담해도 될까요? 네, 그냥 얘네들만 절대값이 크는데 얘네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좀 특별하게 취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이게 퀀타이제이션에서 그게 되나? 여기는 컨테이네이션 얘기는 없었고. 아니, 그냥 페이퍼에서 퀀타이제이션 아, 얘기하는 거랑 별개로 이게 실제로 퀀타이제이션에서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취급하는 게 되나? 사실 지금까지 메서드 상에서 그냥 지금 퀀타이제이션 메서드 상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추가적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그냥 프리시전을 좀 높게 준다 정도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음, 아웃라이어들은 8빗으로 퀀타이즈를 하고 나머지를 한 4빗으로 퀀타이즈 한다. 이 정도? 이 정도 분리를 주고 있는데 혹시 생각하신 게 약간 이 정도 아이디어가 맞을까요? 뭐 제가 컨텐츠는 잘 몰라서 그렇긴 하는데, 근데 네네. 절대값이 10배 정도 차이 나면은, 아, 절대값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절대값이 몇 배 차이 난다라고 규정은 제가 이후로 설명드릴 매시브 액티베이션에서 처음 규정을 했는데 거기서는 1000배 정도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배? 많이 얘기하던 아웃라이어 피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매그니튜드 6.0 이상을 이제 네. 아웃라이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네. 정의에는 몇 배 차이 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고 그냥 절대적인 값이 6.0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 저희 본 페이퍼 안 들어갔거든요. 이제 현진이가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매시브 액티베이션 얘기를 이제부터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앞에서 했던 얘기들에서랑 지금부터 나올 얘기들이 어디서 구분되는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을 짚어드리고 들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매시브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페노미논 자체는 새로운 거예요. 앞에서 논의된 내용들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는 이제 정의를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다르다. 아무튼 다른 현상을 관찰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다 이름을 붙였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이 맥시브 액티베이션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앞에서 봤던 두 개의 페이퍼에서는 인포메이션을 좀 덤핑해 놓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설명을 또 해요. 얘네들은 어떤 기능이 있어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시브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가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매그니튜드가 100 이상 되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거를 매시브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를 첫 번째 조건이 자격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 이 피처 맵에 있는 나머지 밸류들보다 1000배 이상의 크기를 가져요.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그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자면은 저 라마2 7빌리언 같은 경우에 미디언 값은 0.2예요. 이 피처 맵의 중간 값은 0.2인데 가장 큰 밸류는 2620이거든요. 여기서는 무려 10,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 정도로 그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시브라고 하는 거대한 형용사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엄청나게 큰 값 외에도 엄청 숫자도 적어요. 막 여러 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피처 맵에 뭐 많으면 한 대여섯 개, 적으면 두 개 이렇게밖에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환장의 노릇이에요. 많지도 않아.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저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 페이퍼에서 컨테이네이션 얘기는 안 나오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매시브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정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콘타이제이션 가지고 연불 매는 거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 LLM에서 아웃라이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22년도부터 계속 몇 년 동안 얘기가 나왔었고 연구도 되어 왔어요. 근데 그거랑 뭐가 다르길래 새로운 단어를 갖다 붙였느냐를 설명을 드리는 페이지입니다. 일단 위에 있는 그림이 매시브 액티베이션이고 아래에 있는 그림이 제가 그 스무드 폰트 페이퍼에서 들고 나온 아웃라이어 피처 그림이거든요. 그냥 그림으로 비교를 해봐도 그냥 딱 봐도 보여요. 첫 번째로 매시브 액티베이션은 스칼라 값이에요. 특정 토큰의 특정 디멘션. 이게 또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모델이 딱 정해지잖아요. 이 모델에 인퍼런스를 할 때 인풋으로 어떤 문장이 들어가냐랑 상관없이 항상 같은 디멘션에서 매시브 액티베이션이 생겨요. 라마 7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번째 몇 번째 디멘션에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게 픽스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아웃라이어 피처 같은 경우에는 벡터예요. 얘도 특정 디멘션에서 아웃라이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긴 한데 특정 채널에서 아웃라이어가 생긴다이긴 한데 매시브 액티베이션은 어떤 토큰에 종속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뭐 마침표에 생긴다. 문장의 첫 번째 토큰에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얘는 모든 토큰에 골고루 생기는 것이 우리는 아웃라이어 피처라고 불러요. 대신에 이 아웃라이어 피처들은 절대값이 조금 작습니다. 우리의 매시브 액티베이션이 막 네 자릿수, 몇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에 비해서 아웃라이어 벡터는 한 몇십, 6 이러고 있어요. 그냥 애초에 정의 자체가 6.0 이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워딩을 코인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정당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페이퍼 내용을 좀 더 깔끔하게 설명드리려고 해가지고 제가 페이퍼에 들고 온 내용인데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페이퍼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모델들은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떼다가 여러 개를 쌓아놓은 뭐 GPT, 라마 이런 오토리그레시브한 트랜스포머 모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이 디코더라고 하는 게 트랜스포머 페이퍼를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사실 페이퍼 안 봤어도 그냥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어텐션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뒤에서 이제 엑스페리먼트를 이해하는데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언더라인까지 치면서 슬라이드를 하나를 파가지고 그림을 넣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포인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 피처맵을 어디서 자꾸 뽑아서 매시브 액티베이션을 찍어보고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여러 장을 쌓을 거잖아요. 이 한 장의 트랜스포머 레이어 아웃풋과 아웃풋 그 다음 트랜스포머에 인풋을 들어가기 전에 이 아웃풋을 떼다가 피처맵을 찍어보고 있는 거다. 저기 저 하얀색 투명한 화살표 보이시죠? 저거에서 저 땅에서 뜯어오는 거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은 헷갈리는 거 없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매시브 액티베이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얘가 또 되게 신기한 내용이 또 뭐냐면요. 뭔가 레이어 여러 개를 막 통과를 하니까 레이어 뒤로 갈수록 이 매시브 액티베이션의 성질은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잖아요. 3번 레이어에서 찍어본 아웃풋이랑 7번 레이어에서 찍어본 아웃풋이 같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매시브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게 대충 컨스탄트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레이어 여러 개를 통과를 했는데 값이 별로 안 바뀌어. 거의 컨스탄트로 유지가 돼. 그리고 이게 초반 처음 한두 개 레이어에는 엄청나게 두드러지지 않다가 중간에 한 두세 번째 레이어쯤부터 생겨서 쭉 유지가 되고 마지막 한 뒤에서부터 한 두 번째 레이어쯤에서부터 사라져요. 중간 레이어 내내 있다가 앞이랑 뒤에만 없는 거야. 되게 좀 요상한 분포이지 않나요? 재밌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신기함을 강요하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레이어를 통과를 하면서 얘가 정보 값을 이제 어큐뮬레이트를 하는 게 아니다. 축적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발생이다. 발생이고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게 강조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나타나는 잠깐 토큰들이 좀 질문이 정해져 있는데요. 있거든요. 누가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질문이 있는데, 아까 프레임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디멘션 말하는 건가요? 세임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아, 네, 예, 그, 맞아요. 같은 디멘션에서 계속 발생해요. 음, 그렇습니다. 그 모든 그 음, 디멘션이 달라지지 않고, 그, 다른 샘플마다도 그 디멘션이 항상 고정인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코드를 까보면요. 그 디멘션을 얘네들이 모델별로 측정을 해가지고 익스페리멘트 단에서 다 하드코딩 돼 있어요. 몇 번, 어, 무슨 라마 7빌리언에서 2000 몇 번 디멘션 이런 식으로 다 하드코딩 되어 있어요. 심지어.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좀 더, 예, 토큰 얘기로 넘어가자면요. 아무튼 이제 얘네들이 이 매시브 액티베이션 일어나는 디멘션도 정해져 있고 토큰도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 시작 토큰 여기 있는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 Y라고 하는 첫 번째 토큰에 매시브 액티베이션이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거는 우리가 아까 현우 오빠가 잘 설명해줬던 어텐션 싱크 페이퍼에서 다뤘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한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게 항상 첫 번째 토큰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모델에 따라서 한 토큰 한두 개 정도에서 더 매시브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텐션 싱크에서는 설명을 못했어요. 어쨌든 그거는 무조건 첫 번째 토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 딜리미터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문장의 마무리를 알려주는 뭐 마침표라든지 넥스트라인 토큰 같은 거 있잖아요. 저런 것들에서 매시브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그림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고요. 또는 여기에 좀 시멘틱이 약한 접속사, 조사, 관사 이런 거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시브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여기 마지막에 있는 믹스처 7빌리언? 아무튼 저 피규어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크게 나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매시브 액티베이션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봤고요. 이게 대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익스페리멘트에서 간단하게 할 거예요. 사실 이 페이퍼에 익스페리멘트 섹션이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섹션이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내내 은은하게 코드 살짝 깔짝 돌려보고 아 좀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됐어. 뭐 조금 뭐 수식 하나 넣어보고 아 뭔가 이런 결과가 나왔어. 약간 이거의 연속이긴 한데 아무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얘네들이 한 가장 중요한 실험은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인터벤션 어널리시스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아웃라이어 관련된 페이퍼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비슷한 실험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아웃라이어 값을 가지고 있는 그 스칼라를 영어로 한번 바꿔보고요. 지들끼리 평균 내가지고 그 평균 값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어떤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은 영어로 바꿨을 때 성능 하락이 일어날 것이고 민 값으로 바꿨을 때는 어느 정도 성능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실험의 통념이고요. 딱 그거대로 결과가 나와요. 영어로 세팅을 해보면은 perplexity가 거의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난 거겠죠. 인피멈으로 찍히고요. 또는 네 자릿수 엄청 큰 값으로 찍히고요. accuracy drop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데 비해서 민 값으로 두면은 사실상 이제 성능 차이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매시브 액티베이션이 어떤 고정되어 있지만 중요한 바이오스 역할을 한다라는 결론으로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설명할 실험이 얘네들도 필요하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해서 뒤에 추가적으로 실험과 설명들이 조금 더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을 봤잖아요. 트랜스포머 레이어랑 트랜스포머 레이어 사이에 있는 그 피처맵을 뜯어봤는데, 이제 트랜스포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어텐션 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얘네가. 아무튼 열심히 찍어보시거든요. 일단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모두 알잖아요.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걸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모든 레이어에서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지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걸 알고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때 저 매시브 액티베이션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찍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확인을 해보니까 저 매시브 액티베이션이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면서 원래 아웃라이어가 없던 토큰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쿼리키 밸류의 분포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다 라고 하는 관찰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겨먹은 쿼리키 밸류가 어텐션을 계산을 사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또 얘네들이 한 가지 사소한 트릭을 써요. 진짜 얼마나 사소하냐면요. 중학교 때 배우나? 덧셈의 결합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아무튼 어텐션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K번째 토큰에서의 어텐션을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K번째 토큰 앞에 있는 토큰들을 어떤 순서로 어텐션을 계산하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국엔 다 하나로 어큐뮬레이트가 되니까. 그래서 이 K번째 토큰에서 나보다 앞에 있는, 어차피 뒤에는 마스킹이 되어 있으니까 나보다 앞에 있는 나머지 토큰들을 바라봤을 때 이 토큰들을 우리는 매시브 액티베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토큰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토큰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포함하는 토큰을 대충 그룹 C라고 얘기를 하고 포함하지 않은 토큰들과 분리를 해가지고 얘네들만 따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나온 거예요. 보면은요, 얘는 뭐냐면 지금 앞에서 봤던 그림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뭔가 되게 생긴 거는 얘네들처럼 생겼지만 잘 보면은 다르거든요? 얘는 지금 액티베이션 아웃풋을 찍은 게 아니라 어텐션에서의 밸류 업데이트를 찍은 거예요. 그냥 소프트맥스를 계산을 하고 거기다 밸류 값을 곱했을 때 그 값을 찍은 거여가지고 매시브 액티베이션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상관이 있지. 상관없는데 그거랑 다른 그림이고요. Z축이 달라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텐션, 어텐션 값. 어텐션 값은 피처 맵과 다르다. 어텐션 값이고요. 그래서 이 찍어보니까 K번째 토큰에서 앞에 있는 토큰들 중에 이 그룹 C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매시브 액티베이션을 가진 토큰들과의 어텐션은 모든 토큰들에 걸쳐서 이제 K 앞에 있는 모든 토큰들에 걸쳐서 균일한 분포를 보이더라. 이게 왜 균일한가라고 처음에 이제 한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윈터라고 하는 토큰에서 가지는 저 파란색 분포, 이즈라고 하는 토큰에서 가지는 분포, 콜드, 그리고 마침표에서 가지는 저 분포가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냥 나머지는 좀 들쭉날쭉, 나머지를 그냥 싹 다 어큐뮬레이트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좀 들쭉날쭉을 하고, 이 좀 같은 분포를 가지는 쟤네들과 저 들쭉날쭉한 애들을 더해가지고 최종 어텐션 아웃풋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얘네들이 그래 우리가 말했잖아 이거는 바이어스 역할을 한다고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바이어스 컨스탄트를 그냥 더해주는 거랑 똑같이 그냥 어텐션에 더해지는 어떤 컨스탄트 역할을 하는 거다. 그거를 얘네들이 임플리시트하게 학습을 해가지고 매시브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고 있었던 거다. 라고 주장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냐? 아무튼 얘네들 자체적으로 바이어스를 학습을 해가지고 인코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얘네들 그냥 굳이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서 인코딩을 할 필요가 없게 그냥 익스플리시트하게 어텐션 바이어스를 학습을 할 수 있는 토큰을 넣어주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아이디어죠. 그냥 BIT needs register에서 레지스터 토큰 넣어준 거랑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냥 약간 레지스터 토큰 역할을 할 수 있는 K'이랑 B'이라고 하는 럴너블한 파라미터들을 넣어주고요. 이걸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켜줘요. 그래서 학습된 결과를 어텐션 싱크 페이퍼에서의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어텐션 싱크에서는 싱크 토큰에 이제 모든 저 아웃라이어들이 캡처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지 그 아웃라이어 자체를 없애지 못했었는데
이 어텐션 바이어스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넣어주면은 애초에 이 피처에서 아웃라이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